50개의 사연들이 엮어낸 모두가 함께 듣는 전태일 평전 오디오북 5부 1970년 11월 13일 44화 평화시장 기사특보 나던 날 두 번째.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외국 여자가 리처드 버튼이라는 외국 남자와 몇 번 결혼하고 몇 번 이혼했는가를 사람들은 안다. 신문에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시장의 13살짜리 여공들이 하루 몇 시간을 노동해야 하는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신문에 안 나기 때문이다.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라는 외국 여자가 승마를 하다가 발가락을 삐었다 한다면 사람들은 늦어도 바로 다음 날까지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신속 정확한 신문 보도 덕분이다. 그러나 강원도 어떤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 광부들이 매몰되어 죽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반드시 알지는 못한다. 신문에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구석 자리에 작은 기사로 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신문인 것이다. 우리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에 비틀거린다면 우리 사회의 신문 역시 강한 자, 부유한 자의 속성에 비틀거리고 있다. 신문사의 주인은 대재벌급의 기업가, 그들이 밑바닥 인생들의 문제에 기본적으로 관심을 표시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자기의 신문 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치 권력의 비위를 일부러 거스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문 경영도 하나의 장사이므로 신문을 사보는 독자들의 구미에 당기는 기사를 제작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신문의 독자층이래야 대체로 중산층이다. 그들의 구미를 맞추려면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신문 경영자들은 판단한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서민 대중들은 신문과 인연이 멀어지게 마련이다. 그들이 신문을 사서 보는 일도 드물거니와 그들의 문제가 신문에 취급되는 일도 드물다. 신문 제작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 기자들은 대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로 개중에는 비인간적인 사회 현실에 대한 젊은이다운 분노를 아직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이 그저 이 눈치 저 눈치 살펴가며 안일하게 살고 싶은 소시민들이다. 노동청 출입 기자들이 왜 한국에 수많은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들이 있다는 사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있겠는가? 평화시장의 참상에 대해서도 기자들은 적어도 전태일을 만난 후로는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평화시장에 찾아가서 그 노동 실태를 파헤쳐서 보도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럴 용기가 나지를 않았을 것이다. 만약 어떤 기자가 자진하여 그런 일을 하였더라면 신문사 안에 어떠한 윗사람도 그것을 달거워할 사람은 없을 것인 반면에 권력자나 기업주들은 왜 너만 유독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느냐고 색안경을 쓰고 그를 주시하게 될 것이다. 전태일이 모든 자료를 갖추어 노동청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노동청 출입 기자들은 그것을 빌미로 하여 평화시장 기사를 다룰 용기가 났던 것이었다. 전태일과 그의 친구들이 뚫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두터운 벽의 일각이었다. 그것은 무관심의 벽, 차디찬 상업주의의 벽, 인간을 물질화하는 이 세대의 억압과 침묵의 벽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뚫었다. 스스로의 행동이 저 어마어마한 신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엄연한 사실을 눈앞에 보고 그들은 참으로 용기 백배하였다. 자신들의 손으로 평화시장의 현실을 개혁할 수 있다는 확신이 삼동회에 모인 젊은 재단사들을 정력적인 투쟁으로 몰아넣었다. 신문 보도가 있던 날부터 평화시장 주식회사에서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늦게 삼동회 회원들은 다시 회합을 갖고
평화시장 주식회사 측에 대하여 요구 조건을 제출하기로 결의하고 삼동회의 활동 지침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이날의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기록되었다. 10월 8일 건의사항 1. 작업시간은 여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고 겨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2. 휴일은 정기적으로 일요일마다 쉬는 것으로 한다. 보충사항. 부득이한 경우 작업 초과 시는 사전에 종업원의 양해를 구하고 수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3. 작업 시간을 어기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본회의 명의로 고발 조치한다. 4. 건강진단은 1년에 2번으로 전원 다 한다. 전염병이 나돌 때는 시장에서도 꼭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해준다. 5. 시다들의 월봉은 현 3,000원 기준에서 100% 인상하여 최하 6,000원으로 함. 6. 본회는 정기총회를 제3주 휴일로 정하고 오전 10시에 사전 합의한 장소에서 한다. 7.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다음 날 10월 8일 전태일, 김영문, 이승철 세 사람이 삼동회를 대표하여 위의 요구 조건들에다가 다락방 철폐, 환풍기 설치, 조명시설 개선, 여성 생리휴가 보장, 노동조합 결성의 지원 등을 합친 8개 항의 요구 조건을 적은 건의서를 가지고 평화시장 주식회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장과 종업원의 사이라면 군대로 치자면 장성과 졸병의 사이나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뻣뻣이서 있을 처지였다. 한 삼동회 회원의 술회에 의하면 바보회 시절부터 전태일이 주식회사 사무실에 올라가서 진정을 하자고 제의하여 회원들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한 일이 두어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막상 사무실에 올라가려니까 떨려서 그만두곤 하였다 한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신문 보도로 인하여 용기를 얻은 재단사들이 기업주들의 대표 기관에 찾아가서 당당히 1대1로 따질 것을 따진 것이다. 회사 측에서는 진정 내용은 잘 알겠다고 하면서 지금 실정으로는 다 들어주기는 어려우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환풍기 설치와 조명 형광 등의 대체는 이루어지도록 힘써 보겠다고 말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었으나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내려왔다. 이야기가 조금 늦었지만 이 당시 전태일은 왕성사에서 다시 해고당하여 실직 상태에 있었다. 10월 초순 어느 날 그는 작업이 밤 11시 20분에 끝나 창동 집까지 갈 수가 없어서 삼각산 수도원으로 가려고 세검정행 버스를 탔다. 종점에 내려서 조금 걸으니 벌써 자정이 넘어 파출소로 연행되어 그날 밤을 꼬박 파출소 바닥에서 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도 못하고 출근을 했었다. 그랬더니 하도 심신이 피로하여 낮 1시경이 되자 도저히 작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주인의 친척이었던 재단 보조에게 몸이 아파 일찍 들어가야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출근한 그를 보고 주인은 전날 아무 말도 없이 조퇴하였다는 이유를 대며 그만두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트집이었다. 업주는 채용할 때는 몰랐으나 차츰 전태일이 노동운동하는 사람인 줄 알게 되었다. 언제든 무슨 꼬투리만 생기면 해고해 버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전태일이 걸려들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취직한 지 겨우 보름 만에 쫓겨난 것인데 그동안 일한 삭도 받지 못하고 나왔다. 10월 7일 이후 전태일은 친구들과 함께 왕성사로 몰려가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5,000원을 받아내었다. 그 돈은 그 후 삼동회의 회합 비용과 데모할 때의 플래카드를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또 이 무렵 다른 회원들이나 친분 있는 재단사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직장을 그만두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 삼동회 회원들은 집단적으로 그 업체에 몰려가서 임금을 받아내고는 상당히 기뻐하기도 하였다.
노동자들, 특히 삼동회를 둘러싼 재단사들이 이렇듯 사기가 충천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기업주 측과 정부 당국, 특히 노동청에서는 안절부절을 못하였다. 이때는 바로 1971년 봄에 대통령 선거를 7개월 남짓 앞두고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국정 전반에 걸쳐 비판의 소리를 높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박 정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여론을 면밀히 살피고 있던 때였다. 만약 노동자들의 참상이 매스컴을 통하여 계속 보도된다면 그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에 주무관청인 노동청은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 틀림없는 형편이었다. 삼동회의 진정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될 것 같은 낌새를 채자 노동청에서는 허겁지겁 뒤늦게서야 실태 조사를 하겠다느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를 고발하겠다느니 하는 소란을 피웠다. 그 며칠 후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삼동회 회원들을 찾아왔다. 그는 전태일 등을 보고 모범 청년이라느니 노동절에 포창하겠다느니 하는 따위의 말을 하며 그들을 회유하려고 들었다. 또 이즈음 경찰서에서 정복의 형사들까지 파견되어 회원들의 주변을 맴돌았다. 10월 중순 어느 날 노동청 근로기준국장으로 있던 임정삼이라는 사람이 평화시장으로 찾아와 삼동회 회원들을 만나자고 하였다. 만나보니 그는 너희들 깡패 모양 그렇게 직업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서는 진정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다. 취직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일주일 이내로 다 개선시켜 주겠다 라고 하였다. 물론 그는 정말로 일주일 이내로 다 개선시켜 줄 생각은 없었다. 회유를 해서 이 말썽의 근원이 되고 있는 재단사들을 일단 취직만 시켜 놓으면 모두들 제 할 일에 바빠서 노동운동 같은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삼동회 회원들이 취직을 하고 안 하는 것과 근로조건 개선이 대체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임 국장의 말은 애초에 논리도 닿지 않는 억지였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격으로 삼동회 회원들은 일주일 안에 다 개선시켜준다는 약속이 너무나도 반가워서 모두 일단 취직을 하였다. 전태일은 삼미사 재단 보조로 취직을 하였다. 재단사였던 그가 한 급 아래인 보조로 취직한 것은 이것저것 조건을 가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근로기준국장이 시장에 다녀가고 삼동회 회원들이 모두 취직을 하였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으나 약속했던 근로조건 개선은 조금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전태일은 근로감독관을 찾아가서 약속했던 일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근로감독관의 대답은 진정 내용을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해보았으나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전태일 50주기를 잘 기념하는 방법. 모두가 듣는 전태일 평전. 제작 민주노총 서울본부. 후원 전태일 재단.